안녕하세요. 생방송뷰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지금 전국이요, 이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때문에 아주 초긴장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북도 지난 5일 순창에서 처음으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고요. 김제에서도 메르스 의심 환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전북 지역에 있는 학교하고 유치원 60여 곳 정도가 휴교를 했고요. 또 각종 모임이나 행사도 줄줄이 다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도내 메르스 격리 대상자도 600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전주도 지난 5일 메르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키고요.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네, 이번 주가 최대 고비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 그리고 이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은 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는 그런 국민 의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바이러스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적이기 때문에 공포심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네. 이 어떻게 하면은 이 메르스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뷰오늘에서 전북 도청에 마련된 전북 민관 합동 대책위 상황실에 다녀왔습니다. 한재진 리포터 나와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 오늘의 한재진입니다. 저는 지금 전북도청 안에 있는 민간합동대책위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6월 8일인데요. 6월 8일 오전 현재 메르스 환자의 상황은 어떤지, 또 대책은 무엇인지 유택수 보건의료과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전북 지역 내에 지난 6월 4일 메르스 양성 판정 환자가 처음으로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이 전주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휴교를 했는데요. 현재 그 전북 지역 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전라북도는 그 한 사람의 확진 환자를 위시하여 현재 의심자로 분류가 돼서 입원해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두 사람이 격리병동에 입원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네. 전체적으로는 626명의 환자가 관리가 되어 있고, 그중에 538명이 자가격리가 되어 있고 83명이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가 돼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가 감시자, 능동 감시자,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자가격리 같은 경우는 그 확진자나 의심자로 판명된 환자와 네. 2m 안쪽에서 접촉이 되어 있던 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 능동감시 대상자는 2m 이상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동일한 공간 속에서 2m 안쪽은 격리로, 그리고 2m 이외에는 능동감시자로 분류가 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자가 격리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감시 대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외출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는 잘 되고 있는가요? 예, 지금 저희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행정공무원하고 경찰 공무원이 그 2인 1조로 해서 3교대로다가 지금 그 밀착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긴 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물리적인 그런 통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방역 당국에 대한 순응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어렵고 불편하시지만 약 14일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므로 더 방역 당국의 말을 믿어주시고 그 지시에 이렇게 순응하여 주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메르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의 단계이긴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주의 단계지만 사실상 저희 전라북도는 경계 단계에 준하는 상황으로 모든 부분을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민들은 기본적으로는 손 씻기라든지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지켜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어제에 서울에서 발표된 병원을 다녀오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중에 임상 증상이 있거나 발열이 있으시면 관할 보건소에서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고 신고를 해주시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전북대병원에 나와 있는데요. 메르스의 증상과 예방 수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본인이 기침만 해도 혹시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많으세요. 이 메르스의 증상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메르스는 일반적으로 감염이 되면 네. 열이 많이 납니다. 열이 나면서 굉장히 한기, 네. 숨기를 많이 느끼고 특히 온몸에 근육통이 굉장히 호소합니다. 일부 두통도 호소하고
속이 미식거리고 토하거나 일부가 설사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간 좀 내가 의심스럽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런 임상 증상만 있다고 해서 먼저 메르스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메르스는 결국은 바이러스가 옮겨와야 되는데 네. 결국은 메르스에 감염된 확진자와 접촉한 히스토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임상 증상이 생기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심이 됐다 싶으면은 그때는 이제 가장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어떻게 병원을 지금 봐서는 이런 도 방역 체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현재로서는 이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무조건 뭐 감염이 되는 건가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은 네. 공통적인 의견은 이 메르스 바이러스는 공기 전파보다는 네. 비말 전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말 전파라는 것은 이 침방울이 튀어나가기 때문에 네. 환자와 한 근거리 접촉자 네. 그런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지 어떤 한 큰 공간에 같이 있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방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예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이 개인 위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손 씻기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기침 에티켓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예방보다 좋은 치료약이 없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때 그 말이 더 가슴에 와닿는데요. 뷰 오늘이 시청자 여러분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뷰 오늘의 한재진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는요,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마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마을이 갖고 있는 특산품이나 자원을 이용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요. 네.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체험 프로그램은 우리 농촌 지역의 또 하나의 주된 수입원으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로부터 레포츠를 즐기기 아주 좋은 농촌 체험 휴양 마을로 선정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마을 뒤로는 푸른 덕유산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마을 안쪽으로는 남대천이 흐르는 무주 호롱불 마을인데 이곳에 가면은 각종 레포츠 체험도 할 수 있고요. 또 푸근한 시골 인심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해도 끝이 없는 농사일 한낱 더위가 금세 지치게 합니다. 나 맨날 이렇게 시골에 와서 풀이나 뽑고 있고 몸 쓰고 잡초 뽑고 나도 좀 놀고 싶다. 아니 시골에는 일만 하고 그냥 만다리 일만 하고 그러는 줄 알아. 아이고 볼거리 놀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런 마을이 어딨어요 세상에. 무주 호롱불 마을 유명한 호롱불 마을 있잖아. 호롱불 마을? 청정지역 무주에 위치한 호롱불 마을. 푸른 자연환경 속에서 즐기는 다양한 레포츠가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레포츠와 힐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곳 지금 소개합니다. 덕유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무주 호롱불 마을은 남대천 맑은 물이 마을을 휘감아 돌아나가는 정겨운 농촌 마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지금 분주하게 어디 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을 찾아온 손님들 네. 우리 마을에 그 당산나무가 명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모시고 가는 중이에요. 마을을 찾은 손님들을 위해 특별히 제조한 트랙터 타고 출발! 당산나무를 만나러 가는 길엔 호롱불 마을만이 갖고 있는 청정자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롱불 마을을 찾으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당산나무를 소개합니다. 명종 때 마을이 생겼고 이 마을에 처음에 오신 그 학자분이 느티나무 두 그루를 심었는데 이 할아버지 당산나무와 할머니 당산나무가 함께 잎이 피면 그 해에는 마을에 풍년이 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롱불 마을과 5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당산나무. 마을을 지켜온 수호신답게 그 위상은 말 그대로 위풍당당입니다. 지금도 정월대무름이 되면 당산나무 아래서 마을 사람들의 무병과 풍년을 빌곤 한답니다. 호롱불 마을 이름이 네. 정말 예쁘고 특이한데요. 네. 그 마을 이름은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그 옛날 호롱불 켜고 살 때처럼 아직도 그런 문화나 풍습, 정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정이 아름다운 동네, 그래서 호롱불 마을입니다. 최근 정부로부터 레포츠 즐기기 좋은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선정된 무주 호롱불 마을. 그 위상에 맞게 등장한 바로 이것의 정체는 자동차가 잘 달리다가 느닷없이 이 개울물로 진격. 그렇습니다. 땅 위는 물론 물속도 거침없이 내달리는 아르고 체험도 즐길 수 있답니다. 호롱불 마을에서는 도대체 어떤 체험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물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물 위에서 이제 뗏목도 타고 통발로 가지고 이제 물고기도 잡고 투망도 해보고 그물도 치고, 그래서 주로 남대천을 이용한 이 물놀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체험 여기서 다 한다고요? 우리 주민들이 다 1인 1특기가 있어요. 통발 잘하는 사람, 투망 잘하는 사람, 그물 잘 치는 사람. 그래서 다 그분들이 네. 체험 올 때마다 맡은 바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와, 우리 위원장님 그럼 어떤 특기가 있으시죠? 저는 인터뷰를 잘해요. 위원장님 특기 인정합니다. 마을을 끼고 흐르는 남대천은 호롱불 마을을 레포츠 즐기기 좋은 마을로 선정될 수 있게 한 좋은 자연 놀이터입니다. 특히 이곳에서 진행되는 뗏목 타기 체험은 어른들에게는 어릴 적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체험의 추억을 안겨주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전에 이제 저 어릴 때 제가 다 해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나이 중년들한테는 추억을, 또 아이들한테는 새로운 경험을, 그래서 저희 어릴 때 했던 것들을 위주로만 거의 체험을 이제 만들고 있어요. 흐르는 물소리만 듣고 있어도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청정정 무주답게 그물만 던져도 물고기를 만날 수 있다는데요. 1급수를 자랑하는 남대천이 주는 자연의 선물이겠죠. 선생님 그럼 저도 한번 던져봐도 돼요? 이거는 네. 아무나 던지면 안 돼요. 근데 아가씨는 못 던질 거야. 에이 그냥 쉬워 보이던데 이렇게 쫙 펼치면 되는 거 아닌가?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보죠. 예, 해보는데 한번 해보죠. 아이고 그물이 예원실 잡겠네요. 일단 얹기는 했는데요. 이거 던질 수도 있을까요? 갑자기 후회가 되는데. 기대하시라. 개보. 빡! 아이쿠 아무나 던지는 게 아니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쉽게 스승을 물러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똑같이만 잡아나가면 네. 나중에 펴질 때 모르겠... 주름 잡았던 만큼씩으로 동그랗게 펴져. 푹 들어가는 거예요, 뭉티기로. 퍼져들 안 하고. 그냥 이게 안 퍼지고 그냥 뚝 박히는 거죠? 그냥 떨어지는 거지, 저대로 그냥. 우리 아버님 해봐. 고기 한 마리 내가 해봐가 안 돼가지고 이거 배우려고 좀 했는데 안 돼. 우리 아버님은 퍽 떨어지시고 어. 우리 전문가는 우리 전문가는 쫙 펼치고. 전문가의 실력 다시 한번 볼까요? 역시 대단해요. 그물만 던졌을 뿐인데 각종 민물고기가 한가득입니다. 이제 막 잡은 물고기들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학습이 되는데요. 물고기도 직접 손으로 잡아보고 시골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입니다. 사실 그물치기로 물고기를 잡는 것 아무나 할 수 없고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동네 어르신이 잡고 잡은 물고기는 아이들 손에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답니다. 공기도 신선하고 물도 맑아서 아이들 들어가서 물장구도 치고 놀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열심히 야외 활동을 한 체험객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떡매치기에 돌입합니다.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직접 떡매치기에 도전해보는 아이들. 모처럼 마을을 찾은 아이들과 함께하니 어르신들도 신이 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요 마을에 찾아오니까 활력도 없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활기차고 기분 좋고 예. 웃음도 다 끊이질 좋아. 않고. 예. 너무 좋아요.
내 손주 먹인다는 생각으로 정성껏 인절미를 만들어주시는 동네 어르신들, 후한인심과 정이 들어간 손맛이 궁금합니다. 맛있다. 쫄깃쫄깃한 인절미에 푹 빠진 아이들. 지금 떡 먹은 거 나가서 자랑하려고 이렇게 다 묻히고 먹는 거야? 어때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직접 만들어봐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중요하다시고 다 묻히고 먹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컸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렸을 때 기억도 나고 아이들보다 어른이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의 힐링이 필요하시다고요? 호롱불 켜고 뗏목 타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 무주 호롱불 마을. 정겨움과 넉넉한 여유가 넘치는 무주 호롱불 마을로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진정한 힐링과 추억에 남을 다양한 체험까지 즐겁고 유익한 농촌 체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보기만 해도 활력이 막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물에 잠길 듯 말 듯한 뗏목 타기 체험도 해보고 싶고요. 네네. 또 그물치기 왠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요. 자격증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아는 사실이에요. 네, 한번 자격증 따는 거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이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뭐 특기를 한 가지씩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공동체 생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무주 호롱불 마을. 올 여름의 무더위는 여기서 해결하시면 어떨까요? 건강한 먹을거리와 맛있는 요리를 소개해주는 만난 형제 시간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요, 이 산 좋고 물 좋은 지리산 자락에 다녀왔습니다. 지리산이요? 네. 지리산에 뭐가 있지? 혹시 흑돼지라도 한 마리 잡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산삼을 캐셨나요? 산삼, 글쎄요, 산삼보다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이 영양이 정말 풍부하고 또 맛도 굉장히 색다른 이런 귀한 음식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뭐길래 이렇게 설명이 많으신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함께 가보시죠. 귀한 식재료를 찾아 지리산을 오르는 두 남자. 진짜 어디 있는 거야? 이건 뭐야 이건? 뭐 이렇게 쓸데없는 풀만 있고 어디 있는 거예요 귀한 식재료? 젊은이! 너무 맛있어. 뭐 하는 거야? 밭이요? 여기가 무슨 밭이요? 이거 곰치예요, 곰치. 곰치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건달비라는 거야. 군달비요? 들어는 봤나 곤달비. 생선 그 이름처럼 첫 만남부터가 심상치 않다. 울창한 숲속을 가득 메운 이것들이 모두 사장님이 애지중지 키운 곤달비들이라고. 곰치는 진짜 많이 먹어보고 만져봐서는 알겠는데 곤달비는 처음 들었거든요. 맞아요. 곤달비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 가장 큰 특징, 곰치는 이 입자루에 이 홈이 있어요. 홈. 11자 홈, V자 홈. 근데 곤달비는 홈이 없이 둥글둥글해요. 식감도 마찬가지예요. 부드럽고. 곤달비는. 곰치는 좀 강해요. 맛도 곰치는 강한 향이 있고 곤달비는 부드러운 은은한 향이 있어요. 곤달비를 왜 이런 그냥 산에서 이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여기는 지천에 널린 게 산이에요. 네네. 밭이 별로 없어. 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8년 전에 기농해가지고 널려있는 산, 노는 산을 이용해서 어떻게 먹고 사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연구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음지식물을 심는 거더라고요. 곤달비가 바로 음지식물이거든요. 음지식물? 해발 600m 지리산 청정 지역에 넓게 펼쳐진 곤달비밭. 천혜 환경에서 자라는 유기농 곤달비. 곰치와 비슷한 듯 다른 곤달비는 곰치보다 쓴맛이 적고 달짝지근한 게 특징이다. 곤달비는 어디에 좋아요? 일단 한번 드셔봐요. 줄기는 안 먹고 이파리만 먹는데 네. 줄기를 먹어야 다 먹는 거예요. 줄기 달콤하죠? 네, 약간 달면서 뭔가 상쾌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우선 당뇨에 좋고요. 오. 간에 좋고. 간. 폐에 좋고. 네. 하여튼 성인병에 특효약이라 할 정도로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곤달비가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렇게 막 그렇게 찾아 헤매던 오늘 최고의 식재료가 바로 이 곤달비였군요. 그렇죠. 저희가 그러면 사장님, 저희가 같이 이 곤달비로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네, 가시죠. 민성 씨 찾았어. 요리 전문가 정민성. 오늘도 기대 만발. 과연 어떤 요리가 탄생하게 될지 곤달비를 이용한 맛있는 음식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오늘 이 곤달비를 가지고 요리를 해볼 텐데 첫 번째 요리 어떤 요리를 준비하셨나요? 일단은 요리를 듣기 전에 테마를 좀 그리셔야 돼요. 테마도 있어요? 곤달비의 극대화. 곤달비의 극대화. 이 곤달비의 맛과 향을 극대화시키겠다. 정말 극대화시키면. 일단 듣기 전에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네. 갑자기 왜요? 뜬금없이. 오늘 드디어 고기가 나옵니다. 아, 진작에 말씀을 하시지. 고기. 아니, 저희가 지금까지 물론 굉장히 몸에 좋은 귀한 식재료들을 가지고 요리를 하긴 했지만 고기가 필요했어요. 언제 나오나 했는데. 기름 이용 안 합니다. 오, 그래요? 네. 오로지 곤달비의 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만 생각했어요. 첫 번째 요리는 바로 곤달비 고기쌈. 으깬 두부와 다진 고기를 소금 후추로 간에 잘 섞어주고 넓게 펼친 곤달비 잎에 골고루 넣어 곱게 말아준다. 마지막으로 찜기에서 푹 쪄내기만 하면 완성. 이 찜 몇 분 정도 찌면 되나요? 25분에서 30분이요. 25분에 30분. 돼지고기만 익으면 돼요. 찜을 하는 동안에 그러면은 두 번째 요리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주재료인 곤달비, 이 곤달비의 효능에 대해서는 알고 지금 요리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곤달비 효능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끄러운 사람이 입 막기. 이것 말고 제일 좋은 효능이 없어요. 그래. 두 번째 요리는 일본식 전골 요리 곤달비 밀푀유 나베. 배추와 곤달비, 소고기를 순서대로 겹겹이 쌓고 숙주를 깐 냄비에 예쁘게 재워준 다음 다시마, 멸치, 버섯을 우려낸 육수를 부어 팔팔 끓여주기만 하면 완성. 밀푀유 나베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곤달비가 밀푀유 나베에서 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보통 이제 밀푀유 나베 같은 경우는 깻잎을 많이 이용을 해요. 원래는요? 깻잎 향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육수를 좀 진한 육수를 넣어도 향이 안 죽어요. 오히려 깻잎 향은 더 세져요. 오늘 곤달비를 쓸 때는 육수를 좀 연하게 갑니다. 이 곤달비의 향을 최대한. 곤달비의 맛과 향은 살리고 찰떡궁합. 두말하면 입 아픈 고기까지. 곤달비 고기쌈과 곤달비 밀푀유 나베. 군침 돈다, 군침 돌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사장님은 지금까지 곤달비를 가지고 뭐 요리 해본 적 있으세요? 장아찌도 만들어보고 장아찌, 겉절이도 만들어보고 겉절이, 불고기. 불고기도 네. 다 해보셨지만 오늘 드셔볼 이 요리는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과연 곤달비 베테랑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정성 듬뿍 곤달비 요리들. 고기쌈도 한입, 따뜻하고 진한 국물도 한입. 천천히 맛보는데 젓가락질이 끊이질 않는다. 천상의 맛이다. 천삭의 맛이다. 극찬 나왔습니다. 둘이 먹다가 하나를 두고도 모를 정도입니다. 오늘 두 요리의 점수는요? 110점. 100점 드리겠습니다, 이거. 100점 그리고 100점을 넘는 110점. 다음 주에 또 뭐 이런 요리 또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는 150점 해볼까요? 150점. 150점. 만난 형제 또 만나요! 청정 지역에서 지리산의 전기를 받고 무럭무럭 자란 곤달비. 씁쓸하면서 달달한 맛에 고기쌈으로도 일품, 전골로도 일품. 절로 입맛 돋우는 1등 건강식 재료 곤달비. 많이 많이 드세요. 저는 지리산 산속에 저렇게 밭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밭이 있다니. 그러니까요. 네. 그게 면적이 또 한 2만 편 정도 된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곤달비를 딱 처음 보는 순간 그래, 이거다.
이거 정말 고기랑 정말 잘 어울리는 환상의 짝꿍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역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 곤달비를 이용해서 만든 요리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과연 이 곤달비에 관심이 있으신 건지 고기에 관심이 있으신 건지. 근데 아마 이 곤달비 맛이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이 남원에 있는 이 곤달비 농장에서 직접 채취도 하고 또 바비큐 요리도 해 먹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라북도 구석구석 숨어있는 문화유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전북 보물지도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 보물지도 시간을 통해서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국보와 보물들을 만나왔는데요. 네. 과연 오늘은 어떤 보물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3가지를 배우잖아요. 뭔지 아시나요? 그럼요, 알죠. 일단 우리가 입어야 할 옷, 그렇죠. 옷들이 필요하고요. 옷 입어야죠. 그리고 또 먹어야 되는 음식들, 그리고 머물 수 있는 공간, 바로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그냥 음식이 필요합니다. 빨리 주세요. 음식 주세요. 식은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네. 안타깝게도 오늘 이 전북 보물지도에서는 주를 찾아갔습니다. 네. 이정표 리포터가 남원으로 떠났다고 하는데요. 지금 함께 따라가 보시죠. 좋아. 역시 이 산자락에 영장자리가 있겠어. 저쪽이야. 여기 확실히 그냥 풍수지리적으로 저쪽에다 그냥 스키장을 탁 지어주고 이제 리조트 자리만 알아보러 가자. 와, 좋네. 딱 여기야, 여기. 딱 좋아. 내가 찾던 집이야. 우선 여기야 딱 보니까 한 80평 정도 돼. 뭐 딱 보니까 뭐 시골이니까 땅값도 내가 많이 쳐서 평당 2,000원은 16만 원이면 이 내가 집터를 사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리조트 한 25층짜리도 그냥 쫙.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니 지금 뭐 집주인이세요? 집주인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사람이 살고 있고요. 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여기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들어가서 한번 보실까요? 가시죠. 우선은 저도 이 집을 사야 되니까. 예. 정답게 지저귀는 쇳소리가 사람들을 반겨주는 곳. 태백산맥 아래 지리산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펼쳐진 회덕마을에는 구석집이라 불리는 덕칠이 초가가 있습니다. 겹겹이 쌓인 초가의 지붕이 이 집의 세월을 짐작하게 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살아오신 집인지 궁금하거든요. 거주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 살고 계셨고 아버지도 살고 아버지가 2002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2015년이니까 지금 계속 있으니까 뭐 100년 이상 살았다고 봐야죠. 3대를 이어온 셋집에는 그간의 세월이 구석구석 배어 있습니다. 쌀을 저장하는 창고며 소를 키우던 헛간, 그리고 하나 더, 재래식 화장실인데요. 교수님. 예. 아니 냄새가. 예. 어저께 술 드셨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여기가 지금 우리 전통적인 화장실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생태 화장실인데 이 발판에 발 딛고 서서 이제 이를 본 다음에 뒤에 있는 재하고 섞어가지고 앞으로 내놓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거름을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자연 친화적인. 그렇습니다. 백년된 화장실이잖아요. 예. 교수님하고 선생님 잠깐만 나가 계십시오. 예, 제가 좀 급해가지고 요렇게 파리가 있으면 작고 요렇게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요 삽을 가지고 이렇게 딱 재르려 분리를 받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덮고 퇴비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볏집을 계속 갈아주고 하는 이게 좀 힘들 것 같은데. 초가집이 아니고 이제 쇠집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네 뒷산에서 그 쇠대가 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붕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볏집으로 초가지붕을 하면은 1,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 쇠대는 수명이 길어서 15년에서 20년에 한 번씩만 바꿔주면 됩니다. 가을이면 뒷산에 흐드러지게 핀 억새풀을 베어 지붕을 삼은 셋집.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한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남원을 제외하곤 전국 어디에서도 이런 셋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 집 하나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외국에도 좀 이런 집들이 있나요? 일본에 가면은 그 시라카와 고라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와 비슷한 세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반성해야 될 거 하나는 제가 80년대 후반에 조사를 할 때 저희가 24채가 있었는데 그 일본에는 5채밖에 없었는데 그 동네가 전부 그 세테 지붕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없는 것도 계속 보존을 해서 늘리잖아요. 좀 그런 점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뭐 이런 집은 또 잘합니다. 예. 이게 들어가는 방법이 초인종이 없잖아요.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냥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도 안 나오셔가지고. 일반 백성들이 살았던 공간이 셋집이라면 이번에는 조선시대 상류층 사람들이 살던 집을 봐야겠죠. 넓은 대지 위에 여러 채의 건물이 기능에 맞게 자리한 가옥, 몽심제입니다. 뒤에는 지리산이, 그 앞에는 탁 이 벌판과 그리고 이런 강이 흐르는 거 보니까 느낌이 보통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감각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여기는 그 뒤에 산이 있고 앞에 이제 그 물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그 풍수 형국입니다. 그래서 집을 배치를 할 때도 지형의 단차를 이용해서 앞에 행랑채를 앉히고 그다음에 사랑채를 앉히고 뒤에다 이제 안채를 앉혔습니다. 이 사랑채에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모르겠어요, 교수님. 사랑채는 남성분들이 이렇게 친구분들과 같이 덕담도 나누시고 생활하던 공간이어서 대청이 일반적인데 여기에는 대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루가 지금 넓고 단차를 두면서 계단안간도 설치를 했습니다. 둘러보니까 저기 연못이 있습니다. 딱 느낌에 저 연못이 제자리다. 경치가 좋아요. 그럼 저기 한번 가봐도 될까요? 그러시죠.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쪽에 여기서 막 느낌이 오니까 저 자리 제가 교수님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딱 이 느낌이 저하고 너무나 잘 어울려요. 본래 이제 여기는 그 헛간과 광이 있고 헛간과 광이 있고 좀 이상해지는데? 그다음에 머슴들이 살던 방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무슨 머슴들이 사는데 뭐 지금 이렇게 너무 호화스러운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집 주인께서 본래 이제 그 아래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머슴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청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연못을 파줬다고 그럽니다. 사실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까 사랑채가 진짜 잘 어울리지 않았나.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는 하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 행랑채에는 아랫사람들에게도 경치를 즐길 여유를 허락했던 집주인의 마음 씀씀이가 200년이 지난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두 집들 모두 다 이 보존을 잘해가지고 문화재까지 지정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몫일 겁니다. 옛것을 소중하게 지켜서 우리는 또 후손에게 아름답게 물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또 더 예쁜 우리 선조들의 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보물지도 호! 억새로 지붕을 올려 비가 새는 것을 막았던 백성의 가옥 셋집. 건물마다 한옥의 미와 주인의 배려가 돋보인 양반의 가옥 몽심제. 남원의 옛 가옥에 가만히 기대어 선조들의 삶의 정취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조들이 살았고 또 대를 이어서 살고 있는 남원의 몽심제와 셋집을 살펴봤는데요. 김예솔 아나운서는 둘 중에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둘 다 너무 가보고 싶은데요. 그중에 셋집은 이제 전국에서 딱 하나 한 곳 남아있다고 하니까 여기 꼭 가보고 싶고요. 또 제작진이 하는 말이 이 셋집에 가면 새소리가 정말 아름답게 들린대요. 그래서 나중에 꼭 한번 가보려고요. 그때 가실 때 저는 이제 몰래 좀 따라가야겠어요. 같이 가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이 남원의 두 집 모두 보존이 잘 돼서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꼭 뭐 개발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 나가는 것이 또 굉장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들 잘 가꾸고 잘 보존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요즘 평균 수명 100세 시대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젊고 건강하게 사는 거 모두의 관심사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뭐 건강 식품 또 운동 비결 뭐 이런 정보들이 정말 많이들 들려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 동안의 적인 주름을 타파하는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사실 웃으면 주름 생길까 봐 웃는 것도 마음대로 못할 때가 많은데 맞아요. 예, 이 주름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잖아요. 네. 주름 잡는 비법 어떤 건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내 얼굴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주름 봐. 그새 또 늘었어 또. 여자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고민. 화장으로 아무리 가려도 가려지지가 않아요. 하루하루 주름이 깊어지는 게 느껴져요. 한 줄 한 줄 늘어가는 세월의 흔적 때문에 이마살 찌푸린 적 많으셨죠? 이제는 주름과 이별할 시간. 맑고 탱탱한 얼굴을 돌려주는 주름 관리법 배워보시죠. 갑자기 뜨겁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깊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 주름인데요. 나이가 들면 느는 것이겠거니 하시겠지만 좀 더 더디고 천천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성분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좀 더 더디게 찾아오는 그 방법 지금부터 찾아볼게요. 코앞으로 다가온 여름. 환절기의 건조한 날씨와 자외선 때문에 피부 고민에 빠진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적은 주름. 세월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지만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데요. 50대 중반인 이 주부 역시 주름과 한판 전쟁 중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고민이 있어서 오신 건가요? 네. 그동안은 그래도 피부 관리를 그냥 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올 들어서 이게 탄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물론 나이도 있지만 그래서 선생님한테 한번 더 늦기 전에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고 찾아왔습니다. 더 아름답고 더 어려 보이고 싶은 여성들에게 주름은 평생 숙제. 피부 노화는 물론이고요.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들이 깊은 주름을 만듭니다. 보통 20대 중반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피부 노화가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고민인 것이 아무래도 깊어가는 팔자주름. 요거 때문에 더 늙어 보이고 또 목을 보면 나이를 안다고 목주름이잖아요. 팔자주름은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이제 중력의 영향과 이쪽에 있는 피부를 지지하는 조직들이 이제 흡수가 되면서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목주름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가 심지어는 어린 친구들도 보면 한 개 또는 두 개가 정상적으로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요새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들 보잖아요. 스마트폰 고개 숙이고 계속 하다 보면 주름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높은 베개를 베고 잔다든지 그럴 때도 이제 목주름이 더 심화될 수가 있고요. 나쁜 습관이야 고치면 된다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노화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먼저 피부 노화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 50대 주부와 30대인 제 피부를 비교해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더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제일 간단한 게 스마일입니다. 스마일. 이 온화한 미소를 짓는 표정이 이 V라인이 무너지는 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큰 비용 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게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전반적으로 음식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들 있죠. 뭐 베리류라든지 아니면 견과류, 그리고 뭐 토마토 같은 이런 음식들도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테처럼 지워지지 않을 것 같던 주름, 관리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 하니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그래도 직접 피부를 보고 눈으로 확인하니까 좀 마음 편하시죠?
네, 많이 편안해졌어요, 마음이. 이제 문제점도 알았고 예방법도 배웠겠다. 좀 더 젊어지러 가보실까요? 네. 탱글탱글한 피부를 돌려준다는 곳. 마음속 주름까지 쫙 펴는 비법을 배워볼까요? 제가 주름 때문에 찾아왔는데요. 선생님께서 주름계 미다스전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잘 찾아왔는데요. 네. 요즘에 목주름하고 팔자주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오늘 그 목주름과 팔자주름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정말요? 네. 그러면 저희 믿고 선생님께 맡기겠습니다. 네, 맡겨주세요. 잘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청춘을 돌려주는 묘약이 있다면 팔자주름과 목주름부터 해결하고픈 분들이 많으시죠? 속 태우는 주름계의 쌍두마차. 간단한 마사지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피부에 좋은, 주름에 좋은 음식들, 다른 방법들은 알아봤는데 그것 말고도 스스로 이렇게 만져서 좀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아, 네.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 목을 받치고 있는 흉쇄유돌근이라는 유일한 목을 받쳐주는 기둥과 같은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을 제대로 잘 풀어줘야지 목이 피로해지지 않고 주름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팔자주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육을 굉장히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입술 주변에 구륜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부터 메모하세요. 동안비법 첫 번째, 팔자주름 마사지입니다. 팔자주름이 끝나는 부분부터 엄지와 검지를 반복해 꼬집듯 3번 반복적으로 잡아줍니다. 그 다음 가볍게 주먹을 쥐고 턱에서 귀 방향으로, 광대에서 귀 방향으로 볼을 가볍게 쓸어 올려주는데요. 이 동작들을 반복해주면 팔자주름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옅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안비법 두 번째, 감쪽같이 나이를 숨겨주는 목주름 마사지입니다. 어깨와 이어져 있는 목의 뒷부분을 위에서부터 꼬집듯이 반복적으로 4번 잡아줍니다. 그 다음 검지와 중지 사이에 턱을 끼고 귀 방향으로 가볍게 쓸어 올려줍니다. 이 동작들은 3번씩 반복해줘야 한다고요. 자기 전 5분만 투자하면 깊게 패인 주름과 5걸음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동작들이 많이 어렵지 않아서 자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고 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주무시기 전에 기초 제품 바르시고 한 번씩만 실천해 보시면 주름 예방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 말고도 좋은 팩을 또 알려주신다면서요? 네, 마사지 하고 나셔서 팩을 하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데 우리가 쓰다 남은 화장품이라든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시트팩을 사용해서 주름 예방에 좋은 팩을 만들어 드릴게요. 마사지 뒤에도 남아있는 잔주름은 초간단 천연팩으로 마무리해주세요. 해초, 녹두, 감초를 섞은 물에 거즈를 묻히기만 하면 완성! 천연재료로 만든 팩은 주름뿐만 아니라 더운 여름 자외선에 오래 노출된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평소에 사용하는 일회용 마스크팩도 한 번 더 활용하세요. 얼굴 관리가 끝난 뒤에 반으로 접어 목에 덮어주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시면 아주 좋고요. 그런데 좀 깊은 주름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 하시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셀프 마사지를 하시고 나서 팩을 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니까 마사지 하시고 나서 팩을 꼭 이용해 보세요. 주름이 사라졌어요. 오늘 하시는 거 보니까 쉽게 따라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틈나는 대로 열심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부지런해지시면 예뻐질 수 있습니다. 주름 잡아서 여러분도 예뻐지세요. 예뻐지세요. 여성들이여 젊음을 쟁취하라. 누구나 인생의 가장 빛나고 아름다웠던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얼굴에 젊음을 가득 채워줄 하루 5분 마사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동안 피부를 가져보세요. 이번에는 요리 전문가들의 레시피를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죠. 맛있는 한상입니다. 네, 오늘은 늘 쉽고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요리를 소개해 주시는 분입니다. 남윤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음식을 가져오셨나요? 지금 요즘 많이 더워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식재료가 바로 감자와 블루베리예요. 네. 그래서 간식을 준비해봤는데 고소한 맛이 나는 감자 샐러드 케이크와 상큼한 맛이 나는 체리베리 볼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름이 예쁜데요. 네, 뭐 네. 감자 샐러드 케이크 또 체리베리 볼 이름도 되게 예쁘고 뭔가 굉장히 맛있는 간식 요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두 요리의 맛있는 레시피 지금 화면으로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감자 샐러드 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자 4~5알과 브로콜리, 달걀이 주 재료가 될 거예요. 네. 깨끗이 보이고요. 씻은 네. 감자는 깍둑 썰기를 해주시면 돼요. 네. 네. 크게. 네, 그리고 냄비에 넣어주시고 소금을 약간 넣고 포근포근해질 때까지 삶아주세요. 썰어서 삶는 거군요. 네네. 네. 그리고 감자가 다 익어주시면 포크를 이용해서 으깨주시면 되세요. 포크로 으깨는 네, 거예요? 쉽게 으깨실 수 있어요. 그냥 손으로 으깨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으깨져요. 네. 꼭 포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근과 브로콜리는 잘게 다져서 준비해 주세요. 네. 달걀은 네. 흰자와 노른자를 따로 분리를 해주시는데요. 흰자는 잘게 다져줄 거고, 네네. 그리고 계란 노른자는 체에 걸러서 가루를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으깨는군요. 네. 이제 잘게 다져진 재료들과 감자를 같이 넣어주고요. 마요네즈 그리고 네. 플레인 요구르트, 오. 네, 그리고 파마산 치즈가루를 넣어서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네. 들어가는 재료들이 뭐 간단합니다. 네, 집에 간단하세요. 다 있을 만한 재료들이에요. 네, 그리고 케이크 틀 같이 동그란 틀에 샐러드를 꾹꾹 눌러서 담아주시면 되세요. 자, 떡 만드는 것 같이 네. 보이기도 하고요. 네. 꾹꾹 저렇게 눌러서 담아주시면 됩니다. 담아주고요. 그리고 뒤집어서 이렇게 꺼내주시면 케이크 모양이 완성이 우와. 돼요. 그리고 위에 계란 노른자 가루를 잘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계란 노른자 흰자를 네. 분리한 거네요. 맞아요. 네. 색깔이 막 금가루 같기도 하고 네. 굉장히 예쁘네요. 그리고 방울토마토로 위에 장식을 올려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그냥 보면 정말 케이크 같은데요. 네. 고구마 케이크 같은 거. 네. 그리고 두 번째 요리인 체리베리 볼이에요. 네. 체리베리 볼은 말 그대로 체리와 블루베리를 넣어서 만든 음료예요. 디저트로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바나나를 넣어서 든든하고 좀 더 부드러운 식감을 더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일단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블루베리와 씨를 제거한 체리는 얼려서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믹서에 블루베리와 체리 그리고 플레인 요구르트 네. 시판에 파는 거 사용하시면 되세요. 네. 집에서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바나나 2개를 넣고요. 레몬청이나 레몬청 없으면 꿀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갈아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냥 그렇게만 하면 끝인가요? 네, 아주 간편하죠. 네. 약간 뭐 바나나랑 이렇게 몸에 좋은 것도 네. 들어있어서 약간 한 끼 대용으로 먹어도 네,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이렇게 넓은 볼 모양의 컵에 담아주시고요. 바나나를 슬라이스하고 베리들을 올려주셔서 곁들이시면 베리 볼이 완성이 됩니다. 네, 정말 간단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감자 샐러드 케이크와 체리베리 볼 두 가지 요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냥 보기에도 너무 예쁘고요. 마치 뭐 파티에 온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도 좀 들어요. 네. 이 뭐 근데 감자 샐러드도 그렇고 이 뭐 과일 음료도 그렇고요. 사실 집에서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 요리들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그쵸? 정말 달라요. 쉽게 집에서 많이들 만들어 드셨을 거예요, 분명. 네. 근데 조금만 정성을 더하고 이렇게 좀 응용을 하시면 좀 더 예쁘고 먹음직스러운 요리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굉장히 흔한 음식일 수도 네. 있는데 이렇게 살짝 응용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색다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맛도 어떻게 다를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